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별로 속속 핵전쟁을 대비한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사기업까지 방문하는 거예요. 뭐 한 100명 되는 사기업에 이제 이제 소령이나 대위가 와요. 그래가지고, 귀사가 말이에요. 네, 그 직원들하고 그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민병대 꾸리고요. 예, 그거를 좀 잘 운영하도록 좀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평소 정신무장 잘 시켜서, 네, 우리 국가방이라는 거대한 이 과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세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서 리스트 어떻게 되죠? 네, 직원 명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소는 어디예요? 네, 그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군이 주도를 해서 이제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대비하는 대응 체제를, 이거를 이제 올해 2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또 이건 군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산당, 그러니까 물론 당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중앙군사위원회 그 자체가 당만큼 힘이 좋은 애예요. 그거 빼고 일반 당, 민간 쪽 당, 민간 당 쪽에서는 또 이제 그건 이제 국가 체제 쪽이랑 민간 정부, 정부 행정기관 쪽이랑 해서 이제 성,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쫙 내려가는 거죠. 예, 성지현, 그 다음에 뭐가 되나? 그래도 하나 더 있는데 향, 성지현, 향, 그렇게 4등급이죠, 얘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얘들이 이제 국가동원 사무처라는 걸 성지현, 향 그 단계별로 다 조직해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국가동원 판공실, 얘들이 판공실이라는 게 사무처잖아요. 예. 그런 걸 조직 중인데, 이거는 이제 인민해방군이 운영하고 있는 동원체계와는 별도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방공호 만들고 대피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인민해방군 신병 접수를 여기서 해줘요. 대신 나서서. 왜냐하면 민과의 그 접촉면이 넓으니까. 그다음에 전시경제 운영 준비를 한다고 하면 날뛰는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신병 우한인가 허난에서 신병 모집할 때 신병 이제 그 동료를 하는데 등록하라고 해군, 그 다음에 UDT, 그러니까 잠수특공대 할 사람, 잠수부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고산지대, 하이 알티튜드.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은 3,000m가 넘어가면 이제 고산병이 오죠. 티벳 사람들은 이제 유전자가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티벳 파미르 사람들은 고산지대에 잘 견디지만 우리들은 이제 3,000m 넘어가면 이제 그 고산지대가 고산병이 오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잘 뛸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고산지대 특공대.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현, 향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조직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동원 사무처가. 뿐만 아니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군이 나서서 이걸 하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직장 찾아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들은 줄줄이 보면 뭐 북경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 쪽이에요. 네, 국무회의 쪽. 네,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민간 쪽이랑 같이 해서. 예, 뭐, 그런 거고요. 그럼 이거를, 얘들이 지금 노림수가 뭐야? 도대체. 이 국내용, 이렇게 되면 이제 통제체제가 되니까 인민해방군을 내세운 통제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군부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국내용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시라고 선언이 되면 경찰, 검찰, 법원 권한이 모두 없어지고 군대가 그 권한을 발휘하고, 또 예비역 인원법에 의해서 남성 전체를 다 코를 꿰갖고 이제 군에다가 다 등록을 시켜놓고, 예, 그 다음에 그 인민해방군 주도의 국가동원체제 가동하고, 그 다음에 당 내각 정부 주도의 국가동원 판공실 가동하고, 그래서 이제 군이랑 또 연결하고, 이게 군부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해서 인민을 완벽 제어하겠다라는 국내용인가,
아니면 정말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나 얘들이. 좀 헷갈리죠? 이 정도 규모로 전쟁 벌이면 중국 망하는데 이게 이제 그 두길보기 흉내를 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일제가 이 짓을 했거든요. 일제가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 얘들이 엄청나게 반소를 표방하니까 시베리아를 침공해서 반공전선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베리아 침공,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뭐 영미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 우랄 산맥 동쪽을 싹 일제가 장악하는 그런 게임을 뛰려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게 행동을 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을 침공해가지고 저기 뭐야 저기 해남도 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인도 차이나까지 다 먹으려고 하나 보다. 이미 만주는 먹고 있는 상태고요. 1930년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제 자신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 이렇게 처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공 성향의 극우 청년 장교들이 나서가지고 한 1,400명의 군대를 규합해서 그 당시 일제의 그 사회 지도층을 습격해서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임마 지금 시베리아로 가서 저기 그 공산 전체주의자 악마의 제국인 소련을 쥐어까야지 너희 뭐 우물거리고 있어 이러고서 청년들이 칼 뽑고 나서서 그때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전경련 회장 뭐 이쯤 되는 사람들 문 뚝뚝 두들겨서 누구세요 하고 나오니까 너 회장이지 푹. 근데 회장이 뭐 처남인가 그랬어요. 그날 밤에 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26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936년 2월 26일.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다 보면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로 처신을 했구나. 두길보기로 일제가. 그래서 말하자면은 좀 내버려 둔 거죠. 뭐 영미가 그때 자기들도 바쁘니까 뭐 동아시아에서 일본이랑 엮일 일 없으니까 뭐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때 튀면 그때 판단하지 하고 내버려 뒀다고요. 시간을 벌었다고요. 이거를 지금 아마 흉내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아무튼 뭐 군부 전체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국내용 그냥 그 통제 수단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뭐 러시아나 한반도나 대만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건지 나도 몰라 내 마음 뭐 이런 처신이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이제 모방이지만 일제처럼 시간벌이용도 안 되는 거죠. 짝퉁 모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이거 이제 불똥 튈 수 있는 데가 이제 두 방향이거든요. 하나는 러시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한반도와 대만. 저는 한반도와 대만은 불똥 튀면 한꺼번에 튄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예. 이 두 방향 중에 하나인데, 불똥이 튀면,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근성이 호락호락 하지 않죠. 요번에 뭐 진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그 근성 다 내려놓겠어요. 그 중국 애들 잘못 들어갔다면 아주 작살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미 마음을 정했죠. 네가 러시아로 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 좀 덜 쪼있게 이게 아니거든. 미국은 마음 정했어요. 중국을 파트너로 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937년 때 그때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그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나 뭐 영국 일각에서는 러시아 견제, 소련 견제를 위해서 일제를 뭐 좀 내버려 두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전혀 뭐 네가 뭐 군부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호시탐탐하든 뭐하든 상관없어. 너 굉장히 위험한 놈이니까 지금부터 계속 너는 수갑 채워서 쪼이는 거야 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일보기 흉내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관점인가 한번 그 미국의 국방차관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이 국방차관이 그 데피티 세크리터리 이게 이제 어떤 자리냐면은 국방부 살림, 내부 살림을 다 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언이 근데 세더라고요.
이런 요새 최근 뭐 며칠 사이의 트위터들입니다. 이게 뭐 옛날 트위터들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대만 해협 건너서 전쟁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전체를 거의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륙작전은 모든 군사작전 중에 가장 힘든 작전이다. 러시아조차 짧은 연안바다를 건너지 못했다. 중국은 상륙 공격이 얼마나 힘든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대전 경험이 러시아보다 일천하다. 한마디로 너희가 대만 해협 건너서 전쟁할 수 있냐? 이 소리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저 체제 변화, 그러니까 군부 전체주의로의 체제 변화가 한국과 미국이 잘 못하면 저게 전쟁으로 번지는 거고요. 한국과 미국이 잘하면 저게 억지가 돼서 국내용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국내용으로 주저앉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는 큰 화는 안 미치면서 중국은 폭망입니다. 체제가 망가진 거니까. 조금 더 살펴보죠. 이 국방차관의 말을. 쉽게 말하면 미 국방부의 사명은 중국이 망상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트위터에서 막 이렇게 갈기고 있다니까요. 미 국방차관이. 요약하자면 중국과는 시간을 다투는 경쟁 중. 그러니까 페이스 챌린지라고 그러고 페이싱 챌린지라고 그러거든요. 저걸 페이싱 C가 빠졌네요. 그래서 중국을 철저히 억지해서 망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방부의 사명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글을 고스란히 그냥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방부의 국가방위 전략의 핵심은 명확하다. 중국은 시간을 다투는 경쟁자라는 것이 국방부의 핵심 개념이다. 국방부의 제1사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오늘 거사를 치르는 날이도다 라고 외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매일 모든 방법을 다해 중국을 억지하는 것이다. 뭐 이쯤 되면은 뭐 거의 대놓고서 막 패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일단 제대로 가고 한국이 제대로 가면 중국의 경우에 지금 군부 전체주의로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그 군부 전체주의가 전쟁을 못 일으키죠. 그러니까 자살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체제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 예, 그런데도 이제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한미 그 훈련을 하는데 여기 아주 재밌는 비행기가 하나 왔죠. AC-130J라는 비행기입니다. 뭐 죽음의 뭐 사자 뭐 이렇게 국내에서 띄우던데 저게 뭐 프로펠러 비행기죠. 예, 그 C-130 그 수송기 가지고 개조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시 접수 때 특히 빛을 발휘해요. 뭐 비행기인데 그 안에 105mm 곡사포 싣고 있고요. 미사일 싣고 있고요. 옆구리에 뭐 이렇게 삐죽 나와가지고 이 게틀링 기관포죠. 30mm 기관포를 싣고 있다고요. 얘 뭐 하는 애냐? 도시에서 적들이 따리를 틀고 버틸 때 여기서 이제 기갑부대랑 이제 그 보병부대가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이제 또 반항을 하잖아. 그거 그냥 쏘는 거예요. 얘가 한 6, 7천 m 상공에서. 작살내는 애라고 얘가. 살벌한 애죠. 무지하게 살벌한 애입니다. 이거. 그런 용도예요. 무슨 뭐 제공권 다 끝났고 적 방공망 다 끝났는데 평양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 무슨 그 담장 뒤에 숨어가지고 저항을 한다. 그럼 지상군 가면서 제가 몇 대 떠가지고 계속 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저거는 해외 군사기지 있지 않아요. 미국 본토 군사기지에 있는데 저 프로펠러 뱅뱅 돌리면서 여기까지 와갖고 같이 훈련하고 있어요. 그럼 저 의미가 뭘까요? 중국하고 북한한테 이런 거죠. 야, 요번에 사고 치면 그냥 정밀 외과 타격, 뭐 참수 그런 거 아니야. 북한 통째로 접수하는 거야. 그 소리예요, 이게. 메시지가 그 소리입니다. 정말 살벌한 거예요. 저거는
지상군이 진입할 때 같이 떠주는 비행기거든요. 그래 얼마나 살벌한 거예요, 저게. 의미가. 저거 한 대 떴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아파치 공격 헬기 롱보우 그거 한 40대 떴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의미가. 살벌한 놈이에요, 저거. 뭐 비행기 안에 곡사포트 달고 있으니까 더 얘기 다 한 거죠, 뭐.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막으려면 일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3.1절 연설에서 일본은 과거에는 군국주의였지만 지금은 북핵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 북핵을 막아야 되는 그런 주체가 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과감하게 시원하게 질렀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 이제 대통령이니까 저같이 이제 말끝마다 중국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예,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한국 대통령은. 그러나 북핵이 중핵이고 북미사일이 중미사일인지 우린 다 알잖아. 그럼 북핵을 막으려면 일본이 뛰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을 막으려면 일본이 뛰어야 된다 그 소리지. 우리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동지적 느낌을 받습니다. 최소한 그런 군사지정학과 안보와 이런 데 있어서. 대만 한반도에서 사단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일본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한 사단이 벌어졌는데 일본만 빠져 있으면 일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좌빨스러운 언론들 MBC 같은 데 보니까 뭐 3.1절 아침 초장부터 대통령이란 자가 기분 싹 잡치게 하는 국가 자존심을 뭉개는 발언이나 일삼고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뭐 이따오식으로 평론을 하던데 그건 좌빨들이 하는 평론이고 예방 억지를 위해서 또 유사시를 위해서 어느 경우에든 반드시 일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 반일 타령은 중국 간첩, 일본 간첩 같은 소리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일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일본이랑은 절대로 같이 손 못 잡습니다. 웃기는 소리지. 일본 손 잡아서 가능하면 일본이 먼저 두들겨 맞도록 밀어내야 돼요, 앞으로. 그렇잖아. 왜냐면 쟤들이 북한 가지고 사고 치는 거는 그 다음번이고 대만에서 먼저 사고 치거든. 그럼 일본이 당연히 총력을 다해서 동진아와 대만 방어에 나서야지. 그러면 그게 바다에선 그게 어디가 경계선이 되냐면요. 그 제주 남서쪽 끝단이요.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좀 더 서쪽으로 한 거기서부터 대만 그 위에 있는 데를 딱 그 대만 위에 있으면 저기 타이페이가 위에 있나 북쪽에 그걸 쫙 연결하면은 그 선의 오른쪽은 깊어져요, 바다가. 최소한 100m, 뭐 200m 이렇게 금방금방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 선이 그게 이제 그 잠수함들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선이거든. 거기서 막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위에서부터 막으면 되고 그 선까지는 책임져 줘야 된다니까. 그 제주 남단까지. 우리 강정 해군기지 있는데 부근이죠. 제주 남단에서부터 대만 연결해서 필리핀 연결한 선은 일본이 막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대만에 계속 공급이 들어가죠. 이쪽 대만의 저쪽 그 양안 쪽의 해안선은 이제 불바다가 될 거고 이 뒤로는 계속 공급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해야지 그걸. 미국이랑 같이 손잡고. 그러면서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잠수함 부대 같이 뛰어야 될 거고 MD 같이 뛰어야 될 거고. 그런데 쟤들이랑 손 못 잡아요. 군사적으로 쟤들이랑 손 잡는 거는 민족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중국 간첩이거나 일본 간첩이거나 혹은 거기에 영향받거나 거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한 뭐 신뢰.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이 우파 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이 3.1절에 무슨 그 성명 낸다고 윤석열 정부는 그 대위변제, 그러니까 징용, 대위변제라는 거는 일본 정부 대신에 한국 정부가 돈 만들어서 주는 거. 대위변제 추진하지 말고 그냥 일본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면적인 그런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뭐 오다 가다 이렇게 같이 그동안 열심히 한때 했었던 열심히 동지관계였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저한테 그 성명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진실에 바탕한 한일, 진정한 한일 우호 뭐 연맹인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에 사인해달라 그래서 제가 나 사인 안 한다. 난 사인 안 한다. 우선 첫째, 나는 대의변제 찬성이다. 아니 대의변제를 해야지. 왜냐? 대법원이 사고 쳐놨잖아. 그러니까 징용한 사람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난 그건 모르겠고, 그게 또 얼마나 강제징용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왜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밥을 작게 줘요. 걔들이 뭐 특별히 밥을 아끼려고 작게 준 게 아니라 밥심이, 조선 사람의 밥심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니까. 그리고 노동 강도가 세고, 그러니까 도망 나왔다고요. 야,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도망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속아서 갔으니까 강제징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이제 취업 알선한 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는 정식으로 취업 계약해서 데려가서 이러니까 강제징용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 서로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일협정에서 이미 그런 거 얘기 더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 보상받아야겠어.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지. 대법원이 그 정도 판단했으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법원을 다 불호도자로 밀어버리자 뭐 이 소리가 되는데, 아니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천지사방에 다 적인데 법원까지 다 몽땅 적으로 만들어서 불도자 될 거예요? 대법원에다가 대법원 폭파할 건가? 못 하잖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의변제밖에 길이 없지. 그걸 수습하지 말고 그냥 뭉개고 여론전하고 그 법원이 개판 쳤다, 저기 간첩 소굴이다라고,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렇게 행정부가 법원과 싸움 벌여라. 그럼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 윤석열 정부 보고 나가서 죽으란 소리네 차라리. 그래서 나 그거 아니다. 난 대의변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나는 일본과 전폭적인 무슨 무한 신뢰관계 성립 안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 거기다가 성명서에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과는 국방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가야 됩니다. 한미일 셋이. 그러나 그거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떤 데인가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일본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해. 저도 일본 굉장히 좋게 봐주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역사를 볼수록 야, 얘들 뭐 이래 좀 그런 데가 있다고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가끔씩 했지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빨리 반복하겠습니다.